자, 오늘은 연속함수에 대한 성질들 정리를 하고요. 조금 행복한 시간이 될 거예요, 전반부는. 자, 일단 연속함수에 대한 성질은 자, 일단 fx가 x는 a에서 또 gx가 x는 a에서 둘 다 연속이라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 뭘 잘 보셔야 되냐면 얘가 실수 전체의 연속이냐 x는 a에서 연속이냐를 잘 보셔야 돼요. 어느 한 점을 찍혀서 그러니까 얘가 fx가 떨어졌든 말든 얘가 물어보는 애가 여기였다면 여기에서 물어봤던 fx가 여기서 떨어졌든 말든 상관없어요. 여기에서 fx랑 gx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칩시다. 자, 이게 fx 여기서 떨어지고 gx는 여기서 떨어지는데 a에서는 둘 다 연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지점에서 얘가 연속이 되었다라고 하면 자, fx랑 gx를 얘가 더해도 연속이고 빼도 연속이고 곱해도 연속이 돼요. 그렇죠? 자, 근데 늘 뭐가 문제예요? 나눴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나눴을 때 분모가 뭐 되면 연속이 아니죠? 0 되면 연속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 대한 정리 한번 해볼게요. y는 x-1분의 x제곱 빼기 1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거 x는 1에서 무조건 뭐가 되지? 끊어지겠죠. x는 1에서 무조건 끊어집니다. 왜? 분모가 뭐 돼버리니까? 0 돼버리니까. 자, 그럼 얘를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이거는 자, x가 1일 때는 어차피 정의가 안 되죠. 그래서 x가 1일 때는 정의가 안 돼요. 여기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x가 1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약분해도 되나요? x가 1이 아니면 약분해도 되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자르셔야 돼요. x가 1이 아니라면 y는 x 플러스 1이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1을 그려요. 이렇게. 여기는 뭔지 모르니까 뻥 뚫어놓고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예요. x가 1일 때는 뭔지 모른다 해서 뻥 뚫어 놓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래서 이거 연속이랑 얘도 당연히 연속이고 얘도 당연히 연속일 건데 x는 1일 때는 얘가 정의가 안 되니까 가운데 뻥 뚫어놨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연속함수에 대한 성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최대 최소의 정리라고 하는 게 이제 75쪽에 보면 자, 두 번째는 최대 최소의 정리예요. 근데 지금 하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요. 이 어떤 fx라는 함수가 얘가 어떤 구간에서 연속이라면 이것이 전제예요. 연속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를 갖다가 만약에 그려볼게요. 근데 그럼 최대 최소의 정리에서는 뭘 잘 보셔야 되냐면요. 범위를 열었느냐 닫았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얘가 앞으로 열린 구간은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1, 3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럼 니네가 뭐가 헷갈려? 1,3하고 겁나게 헷갈리잖아요. 앞에다 써주셔야 돼요. 구간에서 1부터 3까지 이렇게 써놓다면 얘가 열린 구간 x는 0부터 3까지라고 해서 열어놓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1부터 3까지 해서 이렇게 했다고 x는 1부터 3까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구간이란 말이 있을 때 자, 그럼 얘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0일 때, 얘가 0일 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요. 여기 3일 때 여기까지 왔다라고 칩시다. 근데 첫 번째 열어놨어요.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였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럼 최대값은 얼마예요? 최대값은? 최대값이 어려우면 최소값은요. 똑같은 얘기갖고 장난하는 거지. 최대값은 얼마예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점은 계속 여기에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죠. 그럼 얘가 5가 아니에요. 5가 될 수 없는 애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 최대 최소에서는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구간이 열어져 있다 그러면 최대값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값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구간이 이렇게 생겨 먹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는 까맣게 찍었고 여기서는 하얗게 됐다고 했어요. 자, 그럼 최소값은요? 1이 있는 거예요. 최소값은 1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최소의 정리는요.
그러면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갔다라고 했는데 이 구간을 닫아놨다고 합시다. 닫아놨다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의 구간 중에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은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최소한 아무리 얘가 이렇게 직선을 연결했다고 최대값, 최소값은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만약에 열어놓게 되면 없을 수도 있죠. 최대값, 최소값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최대, 최소의 정리에서는 뭘 잘 보셔야 되냐면 이 구간을 열어놨냐, 닫아놨냐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하나 풀겠습니다. 자, 79쪽으로 갔어요. 79쪽에요. 자, 마플 개념 읽기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이요. fx는 x분의 x세제곱. 아까 제가 좀 전에 요거 그래프 그리는 법에 대한 얘기 했죠. 이거 그릴 수 있겠어요? 그쵸? 이거 x가 뭐일 때는 뚫어지죠. x가 0일 때는 뚫어지죠. 자, 그리고 그러면 x가 0이 아니면 약분이 되니까 뭐겠어요? x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fx가 x분의 x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셔야 되냐면 0일 때는 난 모르겠고 라고 하셔야 돼요. 뻥 뚫어졌고요. x가 0이 아니라면 얘는 x제곱이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럼 x제곱을 그리되 여기가 뻥 뚫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구간 보세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닫아놨죠. 그래서 요 최대 최소의 문제에서는 닫았는지 열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를 이렇게 정했는데 여기를 닫아놨잖아요. 맞죠? 최대값 있어요? 최대값은 있죠. 최소값은요? 없죠. 여기가 제일 밑에 있는데 열어놨잖아요. 그래서 얘는 없다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자, fx는 x 플러스 1인데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일단 연속이잖아요. 이어져 있단 말이죠. 이어져 있는데 얘가 0부터 1까지라고 구간이 되어 있어요. 0부터 1까지가 자 구간에서 열어놨죠. 또 0도 열었을 거고 1도 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최대값도 없고 최소값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3번 볼게요. 자, fx는 로그 x예요. 자, 진짜 간만에 그려보지. 자, 1,0이고 얘가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 아니에요. 구간 보세요. 1, 10 해서 구간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1부터 닫아놨죠? 10까지 여기도 닫아놨죠? 그럼 최대값은 여기일 거고 최소값은 여기다니까 최대 최소가 다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135번에 1번으로 갈게요. 자, fx는 요 따위로 생겼는데 자, 얘 어디서 끊어졌어요? 마이너스 1에서 끊어졌죠. 근데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1부터 5까지요. 열었어요? 닫았어요? 닫았죠. 자, 그러면 여기 구간에 뻥 뚫어진 데도 없죠. 그럼 최대값, 최소값은 반드시 있겠죠? 그쵸? 1하고 5 넣어보면 나올 것 같고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얘가 정의가 되려면 어디서 x가 뭐보다 커야 되죠? 2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만 그래프가 쭉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근데 x의 범위가 3부터 7까지면 이 구간에는 당연히 다 연속이 되는 거죠. 열었어요? 닫았어요? 닫았죠? 그러니까 이건 둘 다 최소값, 최대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자, 그 다음 136번 갑니다. 자, y는 fx의 그래프에 대해서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차례대로 골라라 그랬어요. 기억번 1로 갈 때의 좌극한, 우극한 다 뭐 나와요? 2가 되죠. 그러니까 기억은 동글뱅이.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a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에서 a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2까지인데요. 얘가 마이너스 1에서요. 끊어졌어요. 여기가 까맣게 돼 있고 여기가 하얗게 돼 있고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뻥 뚫어졌고요. 여기 밑에 점 찍어놨고 밑으로 2가 쓱 내려가서 여기가 2란 말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A가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인데 리미트 x가 한없이 a로 가는 fx다라고 했으면 a에서의 극한값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a 값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를 변하는 거잖아요. 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데는 이 극한값도 존재하나요?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a가 여기라면 극한값 존재해요? 존재하죠. 여기는요? 존재하죠. 여기는요? 존재하죠. 근데 여기는요? 존재하지 않죠. 자, 그러면 이게 맞아요? 틀려요? OX예요. 자, 찍자. OX. 뭐가 문제일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 구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실 때 요거 하나를 잘 알아두세요. 제가 좀 전에 여기다가 넣어놓고 여기서 극한값 존재해요 안 해요? 라고 물어봤죠. 그런데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A가 뭐일 때죠 이거는? 마이너스 1일 때죠. 근데 물어본 거 잘 보세요. 마이너스 1을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죠? 그러니까 얘는 이쪽에서만 물어본 거지 여기서는 안 물어본 거예요. 즉 여기에서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물어보질 않았으니 대답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 속여놓은 거예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라고 했더니 그럼 당연히 극한값이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얘는 그래서 이 구간이 되게 중요한 마이너스 1은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으니까 여기는 여기서 조금이라도 오른쪽 얘들아 조금이라도 오른쪽은 니네 진짜 조금이라도 오른쪽 보세요. 전 대충 이만큼 봐요. 여기서 존재해요? 존재하죠. 이건 존재하잖아요. 연속이니까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맞는 게 돼요. 요거 이해되시겠어요? 여기 아주 이 범위에 대한 이 구간이 열었느냐 닫았느냐에 따라서 답이 살짝 달라지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에서도 물어봤죠. 그렇잖아요. 그럼 A가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A가 마이너스 1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극한값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가 빠져 있으면 여기가 A가 됐을 때 얘는 절대 마이너스 1이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안 물어본 거니까요. 대답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요거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범위에 관련된 문제가 자, 디귿번 볼게요. 함수 fx는 닫힌 구간 닫아놨어요. 어디서부터 0부터 3까지를 닫아놨어요. 최소값은 있나요? 네. 최소값은 있죠. 마이너스 2라고 있잖아요. 그죠? 최소값은. 최대값은요? 없죠. 2의 제일 높은 쪽에서 뻥 뚫어져 있잖아요. 이러면 최대값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동의되셨어요? 자, 발전 문제 137번도 풀어볼게요.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를 닫아놨어요. 기억본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 불연속인 점은 3개다. 당연히 맞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볼게요. 닫힌 구간에서 최소값은 최대값은 2다. 맞아요? 최대값은 없다라고 하셨어야 되죠. 그래서 탈락되는 거예요. 자, 디귿번요. A가 할 때 좌극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 개수는 몇 개냐? 자,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개수 어디죠? 마이너스 1에서 존재하지 않죠. 그 다음에 1에서 존재하지 않죠. 0에서는요.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죠. 그럼 두 개다가 맞네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됐어요. 자, 이제 다음 개념으로 갈게요. 80쪽에. 자, 이제 세 번째 정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제 사이값의 정리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기는 게요. 교육부 얘네들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애가 개초딩 같은 느낌이 이게 유튜브로 공개가 되는 거지. 교육부를 욕했다가 나중에 내가 비난을 받는 건 아니겠지? 이게 웃기는 게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문제가 중간값 정리였어요. 근데 중간값 정리였는데 아마 국어과에서 항의가 들어왔나 봐. 한글을 쓰자. 그래가지고 중간이 뭐요? 한국말을 보고 사이? 그래서 사이값 정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느 책에는 중간값 정리로 돼 있을 수도 있고요. 겁나게 웃겨요. 미안합니다. 교육부 닭대가리라 그런 거 취소할게요. 잘못하면 공식적으로 내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마음대로 하라 그래. 좌우단간 얘 사이값 정리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가 되게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한데요.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이걸 만약에 A라고 하면 이걸 그래프라고 쫙 좌표 축에 올리면 이건 당연히 fx라면 fa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b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b라고 하는 것이 뭐 아무데나 있다라고 칩시다. 당연히 여기는 f의 b가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끊어지지 않고 간다는, 그럼 당연히 이것도 전제가 뭐겠어요? 연속이 전제입니다. 얘가 연속으로 간다면요. 자, 여기서 그럼 결론은 뭐냐면 내가 이거를 쥐고요.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즉 떼지 않고 갈 겁니다. 자, 이럴 때 얘랑 얘랑의 중간에 선을 그으면 하는 중간값 정리고요. 얘랑 얘랑의 사이에 선을 그으면 하는 사이값 정리예요. 돌아가시겠다, 그지? 자, 얘랑 얘랑의 사이에다가 선을 하나 거놓을게요. 그러면 FA랑 FB 사이에 어떤 값을 하나 딱 걷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건데요. 내가 얘를 떼지 않고 간다면 얘랑 만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만났잖아요. 지금 뭐가 아니죠? 연속이 아니죠? 전제가 뭐여야 된다고요? 연속. 그럼 이 분필을 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여기 할 수 있잖아요. 안 만났잖아요. 어쨌든 이런 얘는 함수가 아니죠. 그럼 이것도 안 돼. 그러면 내가 이제 에라이 이왕 죽은 거 이렇게 해서 갑시다라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만나겠죠. 근데 적어도 한 번은 만나야 되죠. 근데 이 만나는 애가 자, 여기죠, 여기 하면 A랑 B 사이에서 만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F의 A와 F의 B 사이에 선을 그으면요, A랑 B 사이에 적어도 한 번은 만난다. 이게 사이값 정리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너무나 당연한 걸 가지고 그렇죠? 이게 당연하잖아요. 아니, 그래서 사이값 정리는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해요. 그러면 사이값 정리는 너무나 당연한데 그럼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내겠다는 걸까요?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어떤 식을 하나 줘요. 그리고 여기다가 0을 만들어놔요.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이놈을 0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한쪽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한쪽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갖다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아주 이게 바보가 아니면 이해할 수 있는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내냐면 사이값 정리란 말 얘기도 안 해요. 중간값 정리란 말 말도 안 해요. 왜 그럴까? 0은 당연히 뭐와 뭐 사이에 있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값 정리란 말 안 해줘요. 얘랑 얘의 사이에 선을 그으면이란 말을 안 해도 되는 수가 0이에요. 0은 당연히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있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식이 뭔가 어쩌고저쩌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을 넣었어요. 여기다 2를 대입을 했더니 여기다 2를 대입을 했더니 플러스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2를 대입을 했더니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럼 아무 말 안 해도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죠? 0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연속이라면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는요. 이 함수가 연속인지부터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다 선을 하나 딱 그려놓고 얘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다 이렇게 그려놨다고 쳐봐요. 여기 연속이 아니잖아요. 연속이 아니면 여기랑 여기랑 안 만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겨버리거든요. 연속이 아니라면. 그래서 연속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전제를 갖다 보실 때 이 함수가 연속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연속인 함수라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였다면 아무리 얘가 발악을 해도 여기랑 한 번은 만나야 되겠죠. 근데 그것은 1과 2 사이에서 만나겠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근데 어떤 애가 여기 0이랑 만나는 것을 방정식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근이라고 하죠. 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여기다 1을 넣었더니 얘가 플러스였고요. 여기다 2를 넣었더니 마이너스가 나왔다라고 하면 1과 2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근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138번을 먼저 볼게요. 순서를 제가 조금 바꾸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방정식 중에서요. 열린 구간 0부터 1 사이에서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 것을 차례대로 골라라 그랬어요. 자, 기억번 이렇게 돼 있죠. 기억번에 x제곱 x제곱 플러스 3x 빼기 2는 0 이렇게 생겨 먹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것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더니 이것의 근이 0과 1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있다라고 했더니 이거 풀고 앉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얘가 근이 어디 사이에서 존재하느냐만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 식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0은 중간에 있는 값인 거예요. 자, 여기다 0 집어넣었더니 뭐 나와요? 여기다 0 넣었더니 마이너스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1 집어넣었어요. 1 집어넣었더니 뭐 나와요? 플러스가 되죠? 근데 자, 이 함수 연속이죠? 다음 함수는 연속이니까 끊어진 데 없잖아요. 그럼 여기랑 여기 사이를 2를 하면 반드시 0과 1 사이에서 그는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왼쪽 거하고 오른쪽 거에서 0이라는 것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중간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0 집어넣으니까 뭐 나와요? 플러스죠? 됐지? 자, 1 집어넣으니까 뭐 나와요? 마이너스 나오죠? 그럼 얘는 적어도 하나는 근이 존재한다. 자, 디귿번역 4차네요. 0 넣었더니 플러스. 그쵸? 자, 1 넣었더니 마이너스. 그러니까 디귿번도 존재한다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요거를 139번 문제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139번. 자, 일단 볼게요. 일단 얘가 중간이잖아요. 그쵸? 자, 0 집어넣었더니 뭐 나와요? K-3이 나오게 되죠. 요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몰라요. 그쵸?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을 거예요. 2를 집어넣으니까 8 플러스 1, 2이 되니까 K 플러스 6이 되나요? 자, 이것의 부호는 뭐예요? 몰라요. 그런데 얘랑 얘랑의 부호는 어떠면? 부호가 만약에 다르면 무조건 근은 하나 존재하겠죠. 그래서 얘가 음수면 되는 거예요. 곱했을 때. 여기에 도움이 되셨죠? 자, 그럼 이거 그래프 생각해 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K의 범위는 마이너스 6부터 3까지죠? 자, 몇 개? 손가락 쓸 거지?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
9 개수는 8개. 동의되신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되게 고민이 되시는 양반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게 있을 거냐면 만약에 0과 2 사이에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는데 둘 다 플러스인데요. 중간에 어떤 거 하나 넣었더니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는 존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적어도 근을 구하러 들어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K 값이 이거는 어떻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여기서 그럼 저걸 풀어서 여기에 혹시나 또 다른 게 마이너스가 나온 줄 그럼 여기는 모든 수를 다 넣어봐가지고 마이너스가 나오는 놈이 있으면 그럼 근이 두 개는 적어도 존재한다 이렇게 답이 나와버릴 수도 있죠.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자면 0과 2 사이에 무조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면 무조건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그는 무조건 있어요. 라는 것까지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끽하면 또 오버해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걸 풀어야 되나? 거기까지는 안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순서를 되게 거꾸로 했는데요. 위로 올라가 볼게요. 마플 개념 익힘 2번에 있는 문제 올라갔어요. 야, 보통 위에 걸 풀고 밑에 걸 푸는데 제가 거꾸로 푼 거는 또 사연이 있어요. 자, x의 세제곱 플러스 x 빼기 9는 0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요. 자, 이것의 근은 어디에 존재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걸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걸 어떻게 풀지? 저 근이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하지? 여러분 미분을 배우시면 이 그래프 그리면 컷, 둘, 셋 이렇게 되는데 아마 근이 여기 어딘가 있나 보다. 하나의 실근이 있나 보다. 이렇게 풀린단 말이에요. 그럼 저놈이 어디요? 는 0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푼다 그러면 조립제법 써야 되는데 x에다가 3 넣어도 안 되고 1 넣어도 안 되고 마이너스 1 넣어도 안 되고 마이너스 3 넣어도 안 되고 어이구 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도대체 이것의 근이 존재하는 걸 어떻게 압니까? 이것이 오직 하나의 실을 갖는다고 얘가 알려줬잖아요. 그럼 뭘 찾아내시면 되냐면요. 어떤 값을 넣었더니 마이너스인데 어떤 값을 넣었더니 플러스더라. 그 사이에 있어요. 만약에 얘가 주관식이었다고 칠게요. 만약에 주관식이었다 그러면 저는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아무 문제나 하나 넣을 거예요. 숫자를.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맞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가 되는 수 아무거나 집어넣을 거예요. 2 집어넣으면 플러스인가요? 2 집어넣으면 플러스죠. 그럼 0 넣었을 때 마이너스고요. 2 집어넣었을 때 플러스잖아요. 그럼 이 근은 분명히 0과 2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명제는 안 틀려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1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1 집어넣어도 마이너스죠. 그럼 1 집어넣어도 마이너스니까 이 근은 그럼 1과 2 사이에 존재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더 해볼까? 1.4 이러면 영원히 집어넣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진짜 무식하게 풀면은요. 너보고 했더니 맞불이 되면 이 간격을 점점 좁힐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얘가 뭐 이렇게 그리는 그러면 내가 여기에 근이 얘가 이 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면 숫자를 꾹꾹꾹꾹 넣어보는 거예요. 하나는 플러스 나오고 하나는 마이너스 나올 때. 그게 점점 줄여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요. 이거는 고수들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기억 니은 티 1, 2, 3, 4, 5번을 줬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요. 사실 보면 그럴싸해 보이는데요. 사실 굉장히 무식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여기 이런 거거든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얘기할 때 자, 이게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갈 때 그는 어디에서 존재하느냐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 그럼 주관식으로 답을 쓴다고 하면 겁나게 많죠. 0부터 제가 이것의 구간, 오직 하나의 실근의 구간은 그러면 0부터 5억까지요라고 해도 안 틀려요. 5억 집어넣으면 당연히 플러스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답을 어떻게 써요? 겁나게 많잖아요. 어디와 어디 사이에는 있다는 얘기 나오니까 객관식으로 내는 거예요. 이거. 그럼 뭐죠? 여기 있는 값들 다 집어넣어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아까 우리가 1 넣었을 때 마이너스였고 2 넣었을 때 플러스였잖아요. 근데 여기 존재. 그럼 이런 문제 나오면 여기 있는 1, 2, 3, 4, 5번 문제 하나하나 넣는 겁니다. 넣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난이도 고난이도를 되면 이렇게 낼 수 있죠. n은 얼마냐? 이러면 이제 고난이도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정수들을 넣어서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바뀌는 선 그 선을 찾아달라는 얘기가 됩니다. 뭔 말인지 아셨을까요? 자, 요는 자. 그러면 이제 410번 문제로 갈게요. 자, 시간을 들을 테니까 한번 잠깐 풀어보세요. 저는 문제를 풀 때 1, 2, 3, 4, 5번 한번 쓱 쳐다보거든요. 이게 A, B, C하고 알파, 베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문제예요. 그죠? 관점을 그렇게 잡아가셔야 돼요. 자, 이 문제를 볼게요. 이 문제를 만약에 알파, 베타의 범위가 어딘지를 찾겠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 다 프로젝트해서 근을 찾는 거는 여기서 요구하는 바들이 아닌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디를 넣어야 돼요? 라는 개념이 생기잖아요. 도대체 어디를 넣어야 돼요? 어디 넣어야 되는 거예요? A, B, C를 넣으라니. 오, 그걸 어떻게 알아요? 1, 2, 3, 4, 5번에 그렇게 생겨먹었잖아요. A, B, C를 넣으라고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A, B, C를 넣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A를 넣습니다. A를 넣으면 요거는 날라갔고요. A 빼기 B하고 A 빼기 C가 나오는데 요 놈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이것도 모두 마이너스니까 곱하면 뭐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B를 넣습니다. B를 넣었더니 얘가 날라갔고 얘가 날라갔어요. 그럼 B-C랑 B-A인데 요거는 플러스고 요 놈은 마이너스 이 놈은 플러스고 요 놈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부호가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C를 넣어보는 거예요. C를 넣었더니 요놈 두 개가 날라갔으니까 C-A하고 C-B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 놈은 둘 다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됐겠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를 자 이게 다 연속이 남수잖아요. 그렇죠? 2차 더해도 2차 연속. 그러니까 이어서 올라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오든 적어도 여기서 그는 여기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다. 이렇게 답이 풀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81쪽에 있는 문제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 제일 쉬운 거부터 할게요. 발전 문제 143번 문제. 자, fx가 닫힌 구간 0부터 1까지 해서 연속이라고 그랬고요. f의 0은 2라 그랬고요. f의 1은 0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실근이 열린 건 0부터 1 사이에서 반드시 존재하는 방정식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기억번 볼게요. fx 연속이에요? ex 연속이에요? 연속 빼기 연속은 연속이죠? 확인. 니은 볼게요. fx 연속이고요. x제곱 더하기 1도 연속이죠? 그러니까 연속 빼기 연속이니까 이것도 연속이요. fx 연속이에요. 근데 빼기 x 플러스 2분의 1 어디서 불연속이죠? 마이너스 2에서 불연속인데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물어봤어요? 0부터 1까지를 물어봤죠. 그럼 이 구간에서는 얘도 연속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왼쪽이 다 연속인 걸 확인을 했어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뭘 집어넣으면 되죠? 0하고 2를 차례차례 집어넣어 보시면 돼요. 자, 풀어보세요. 자, 기억에다 0 집어넣으니까 2가 나오니까 플러스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나오죠. 그럼 그 사이엔 적어도 근은 하나 존재한다니까 기억은 동글뱅이. 니은도요. 0 집어넣었더니 2 빼기 1이니까 플러스가 나왔네요. 자, 1을 집어넣었더니요. 마이너스가 나왔네요. 그럼 이것도 존재하는 거겠죠. 자, 디귿번이요. 자, 0을 집어넣었더니 플러스가 나왔네요. 자, 1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도 존재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자, 이제 마플 개념 익힙 3번으로 올라갔어요. 여기 희한하게 문제보다는 개념이 더 어렵게 나와 있어요. 자, 일단 기억본 볼게요. 자, fx는 f의 마이너스 x다. 자, 이거 제가 함수 지정제 정리해드렸죠. 이거 무슨 소리예요? x는 0에 대해서 대칭.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은 x는 0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개념을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자, f의 1 곱하기 f의 2가 음수다라고 했어요. 그럼 1일 때하고 2일 때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f의 3과 f의 4의 부호도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 어떻게 돌파하실 거예요? 1 넣었을 때랑 2 넣었을 때랑 3 넣었을 때, 4 넣었을 때의 부호가 각각 반대쪽에 있다는 얘기가 되죠. 자, 돌파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한쪽부터 출발해서요. if 얘가 플러스라면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그럼 f의 1이 플러스였다면 f의 2는 당연히 뭐겠어요? 마이너스겠죠. 자, 그 다음부터 국어 문제가 돼요. 국어 문제가 돼요. 이것의 실근은 적어도 몇 개 존재하느냐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적어도 몇 개는 존재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요. 최악의 경우라도 몇 개는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F의 3과 F의 4도 부호가 반대죠. 근데 F의 3이 만약에 플러스였다 그러면 여기서도 근이 생기잖아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였다 그러면 근의 개수가 틀려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근이 하나 확실하게 있는 건 확실해요. 근데 만약에 여기랑 같은 쪽에 있다라고 하면 근은 두 개가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 있어 버린다면 근은 세 개가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몇 개 존재한다는 말에 이제 국어적인 문제입니다. 자, 아까 거로 풀어야 되나요? 지금 거로 풀어야 되나요? 아까 거로 풀어야 되죠. 최악의 경우라도 뭐는 가질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 최대한 적은 거를 가정하면 이게 되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 제일 적게 갖는 경우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요게 적어도 몇 개가 존재하느냐는 말의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두 개잖아요. 근데 얘가 좌우가 뭐였죠? 대칭이었죠. 그러니까 그는 몇 개가 되는 겁니다. 네 개가 되겠죠. 이건 이제 국어의 문제예요. 국어. 이 문장의 말의 해석입니다. 적어도 몇 개 존재한다는 말에 여기서 당연히 막힌단 말이에요. 그렇죠? 1, 2는 달라요. 3, 4도 달라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다른 건지 이렇게 다른 건지를 알 수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이제 국어 맞 적어도 몇 개 존재한다는 것은요. 최악의 경우에도 존재하는 개수는 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최악의 경우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몇 개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자 142번 문제 별표를 치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해보죠. 자, 지금 F의 0은 1이라고 그랬고요. F의 1은 3이라고 그랬고요. F의 2는 2라고 그랬고요. F의 3은 1이다 라고 이제 4개의 값을 줬단 말이에요. 자, X제곱 플러스 1은 X 곱하기 FX 이것의 근이 0부터 3 사이에서 적어도 N개 존재한다. n의 최대값은 일단 여기는 국어와 수학이 혼재되어 있어요. 일단 수학 문제를 풀게요. 이것의 근이 여기를 가르쳐주고 이것의 근이 어디에 존재하느냐라는 말을 물어보면은요. 일단 얘가 안 돼요.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한쪽으로 넘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x 곱하기 fx 빼기 x제곱 빼기 1은 0 이렇게 놓으셔야 왜? 0이 있어야 뭐와 뭐의 중간이라는 값이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으로 넘기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주어진 정보가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x에다가 뭐부터 집어넣습니다. 0부터 집어넣겠죠. 그러면 숫자는 0하고 1하고 2하고 3을 집어넣을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다 x에다 0 집어넣었더니 부호는 뭐 나와요? 마이너스 나왔죠. 자, 1 집어넣었더니 f의 1이 3이니까 플러스가 났네요. 자, 2를 집어넣었더니 2 곱하기 F2니까 4가 됐을 거고요. 마이너스가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었더니 3, 여기는 마이너스가 나오나요? X에다 3 집어넣었더니요. 마이너스 나오죠? 이렇게 생겨먹은 거죠. 그러면 연속이니까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되죠. 적어도 여기는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적어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여기는 중간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장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적어도 몇 개는 존재하는 거네요. 2개는 존재하는 거죠. 근데 n의 최대값은 이거 뭔 소리예요? 야, 여기 설명을 하려고 그랬더니 내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네. 자, 내가 여기에 1,000원이 있다고 칠게요. 내가 1,000원이 있어요. 자,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나는 적어도 500원은 갖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다시 말할게요. 나는 적어도 10원은 갖고 있어요. 적어도 몇 개는 존재하죠? 2개는 존재하죠? 자, 적어도 2개는 존재하니까 적어도 1개는 존재하겠지. 그것도 말돼 있잖아요. 그래서 n의 최대값이라는 말을 써놓은 거예요. 이건 국어예요. 네, 수학을 가르치는지 국어를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국어를 되게 잘하셔야 돼요. 이 말뜻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요 문제에 변형되는 문제 하나가 82쪽입니다. 어, 82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요. 자, x에 대한 다항함수 fx가 있는데요. 자, 리미트 x가 한없이 0으로 갈 때 x분의 f의 x는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리미트 x가 한없이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f의 x는 3분의 2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느닷없이 마이너스 1부터 0이라는 구간에서요. fx는 0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느냐? 그래서 사실은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 값의 최대값을 뜻하셔야 돼요. 적어도 2개의 근은 갖는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답은 되게 간단하지. 적어도 0개의 근은 갖는다 이래버리면 답이 다 맞는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 최대값을 물어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 문제를 갖다가 자,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죠. 자, 극한은 무조건 일단 대입할 거 아니에요. x가 0 나왔죠. 그럼 여기도 0 나와야 되죠. 그럼 f의 0은 뭐겠어요? 0이죠. 그 다음에 fx에는 x가 있고요. 약분한 다음에 나머지에다 넣었더니 1 나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얘가 fx가요. fx는 x는 있어야 되고 나머지 뭔가가 더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0 집어넣었더니 1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아마 이렇게 생겼고 여기 뭔가 더 있었을 거예요. 이걸 유식화해 있으면 hx 뭐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분모가 0이었으니까 여기도 0이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f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f의 마이너스 1도 0이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fx에는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x 플러스 1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약분되고 나서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뭔가 어떤 식이 있는데
0을 약분하고요. 0을 약분하고 0 집어넣었더니 1 나와야 되니까 h의 0은 1이라는 식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을 약분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 곱하기 h의 마이너스 1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 값이 나와야 되겠죠. 3분의 2 값이 나와야 되니까 이 놈은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하는 얘기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fx는 0이라고 하는 것은 0과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서 얼마의 값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을게 0 나와버렸죠. 1 집어넣었더니 0 나와버렸죠. 허걱 우와, 문제가 겁나게 어렵다, 그지? 겁나게 어렵죠?